자, 이제 전기장하고 전이차. 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247번. 자, 전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플러스 전하고 플러스 전하 사이에서는 그렇죠.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인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점 전하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점 전하의 중심 사이 거리를 R, 각각의 점 전하의 전하량을 Q1, Q2라고 했었을 때 전기력의 크기 F는 K, R 제곱분의 Q1, Q2로 정의가 돼요. 따라서 이게 쿨롱의 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두 점 전하 사이의 거리가 2배가 돼버리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게 되니까 전기력의 크기는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배가 돼야지 맞는 거고, 두 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점 전하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를 하게 되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맞죠. 자, 그 다음에 248번. 그림은 X축상에 세 점 전하 A, B, C가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A, B의 전하량이 각각 플러스 2Q, 마이너스 Q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요. 그럼 요거 전하량을 Q라고 놓으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과 B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이 서로 같으면 B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니까 C는 플러스 전하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플러스 전하가 맞고, 그 다음에 거리가 서로 같죠.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의 전하량 값도 서로 같아야 전기력이 서로 같아질 테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플러스 EQ만큼을 갖게 되겠네요.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그러면 B와 C 사이에서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A와 C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니까 일단 인력 값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쿨롱의 힘이 K R 제곱분의 Q1 Q2로 정의가 되니까 일단은 B, C 사이에 작용하는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마이너스 K 4D 제곱분의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2Q 마이너스 Q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Q의 제곱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밀어내는 힘이 플러스라고 놓으면 플러스 K 얼마 거리가 4D니까 16D 제곱분의 4Q의 제곱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K 2D 제곱분의 Q 제곱 더하기 K 4D 제곱분의 Q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빼줘버리면 마이너스 K 4D 제곱분의 Q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방향, 즉 왼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그러니까 3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49번 봅시다. 그림은 세기가 6N per 쿨롱으로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점전하 A의 크기가 3N인 전기력이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한대요. 전기장 안에서 받는 전하량이 받는 힘의 크기는 F는 Q2로 풀어줄 수가 있게 되니까, 자, 전기력이 3을 받고 전하량 Q는 모르고 전기장이 6에 해당이 되니까 Q 값은 얼마가 돼요? 지금 어느 쪽으로 봤는데요. 전기장이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쪽이 플러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극에 해당이 되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따라가야죠. 따라서 음전하에 해당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쿨롱이 바로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50번 봅시다. 그림 하하고 나는 각각 플러스 점전하와 마이너스 점전하 주위에 놓인 전자를 나타낸 것으로 A부터 D는 점전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또는 점전하로부터 가까워지는 방향을 나타냈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D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가에서 전자가 있는 방향의 위치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는 발산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마이너스에서는 수렴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가 아니라 B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나가 있는 전자가 있는 위치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쪽으로 수렴하는 방향이니까 C가 돼야지 맞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전자가
마이너스 점전화로부터 받는 힘은 청력을 받게 되는 거니까 D쪽으로 받아야지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고요. 그 다음에 251번 그림은 어떤 점전화 A 주위에 전기장을 나타냈는데 A와 점 PQ는 일직선상에 있는데 지금 A 쪽으로 점전화가 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A는 음전화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점전화에서 그 전기장의 세기와 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점전화량의 전하량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니까 거리가 가까워. 그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마찬가지예요. 이 P가 Q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P가 Q에서보다 크다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Q에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놓게 되면은 플러스 전하는 요 전하는 음전하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작용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A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는 맞게 되니까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52번 봅시다. 그림은 플러스 Q와 마이너스로 Q로 대전된 무한히 넓은 평행판 금속판. 평행판 금속판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일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 전기장의 세기 이 값은 일정하고요. 그러면 Q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인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플러스 Y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Y 방향 쪽으로 형성이 돼야 되니까 틀렸고, 전기장의 세기는 여기나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평행판에서는. 따라서 같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Q에다가 플러스 전화를 놓게 되면은 밀고 당겨주니까 마이너스 Y 방향 쪽으로 전기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게 맞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3번. 그린 가는 X축상에 고정된 두 점전화 A하고 B를 나타낸 것으로 점 P에서 A와 B에 의한 전기장은 0이래요. 그러니까 A와 B에 의한 전기장이 0이라는 소리는 여기서 받는 이 녀석의 전기력의 크기 자체가 얼마다? 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에서 만약에 B를 치우고 플러스 전하를 고정을 했더니만 P는 A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하고 B가 있었을 때 전기력이 0이 됐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플러스 전하로 바꿨더니만 전기장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단위 점전화 플러스 1쿨롱을 놨었을 때 여기서 전기력이 0이란 말이에요. 근데 플러스를 놨던 얘가 왼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에 의한 전기력이 어떻게 됐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약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방법밖에는 없지. 결국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를 놔도 얘가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소리는 A가 마이너스 전하량이었다라는 소리고, 얘가 잡아당기고 얘가 밀어주는 힘의 크기가 서로 평형이었었던 건데 얘를 플러스로 바꿨는데 바뀌었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얘가 밀어주는 힘의 크기가 여기보다 줄었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전하량의 크기가 QB가 누구보다 더 크다, QC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단 A는 마이너스 전하가 맞고 B는 플러스가 맞고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 맞죠.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사고만으로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54번 문제. 그림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 금속구가 XY 평면에 원점 O에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P하고 Q하고 R은 XY 평면 위의 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전기장의 방향은 안쪽으로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따라서 P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수렴해서 들어가는
플러스 x 방향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전기장의 세기는 지금 떨어진 거리가 2로 똑같죠. 점전하에서 아까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Q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거리 값이 둘이 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같겠죠. Q 값은 당연히 고정이니까. R에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놓으면 서로 청력이 작용하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작용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55번. 그림은 점전하 A 주위의 전기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점 P하고 Q는 A로부터 거리가 각각 R하고 2R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R하고 2R만큼 떨어져 있으면 점 전하, 얘는 지금 발산하고 있으니까 A는 플러스 전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거리가 어떻게 될수록 멀수록 아까 전기력이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전기장의 세기가 더 약해지니까 여기가 더 세다란 말이에요. 지금 전기장의 세기가 Q보다. 자, 그리고 플러스 전하에서 멀어질수록 마이너스 전하로 갈수록 전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플러스 전하에서 멀어질수록 전위가 낮아지고, 마이너스 전하에서 멀어질수록 전위가 높아져요. 따라서 A는 플러스 전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전위가 더 가까운 P에서가 Q에서보다는 전위가 더 높아야 돼요.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당연히 가까운 P에서가 Q에서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야지 맞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56번. 그림과 같이 평행한 금속판 내부에 형성된 균일한 전기장. 그럼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거고, 전위는 여기보다 높아요. 거리가 지금 D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평행판 측정기에서 전위는 V는 D로 풀어줄 수 있어요.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위는 전위 차는 거리에 비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플러스 전하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 전하는 B에서 A 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그러면 얘가 지금 A에서 B까지 이마만큼을 이동을 시켰대요. 일정한 속도로 이동을 시켰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쪽으로 전기력을 받게 될 거고, 힘은 반대 방향으로 줘서 등속도 운동을 시킨 거예요. 따라서 플러스 전하 이동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 게 맞고,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플러스 전하의 전기력에 의한 미치 에너지는 플러스 쪽, 전위가 높은 쪽으로 가게 이동을 시켜주게 되는 거니까 전기력에 의한 미치 에너지는 점점 증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거니까 플러스 전하의 전위는 어디가 더 높아요? 플러스 쪽에 가까운 B 쪽이 A 쪽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따라서 이때 얘한테 준 힘의 크기는 F는 Q2만큼의 힘을 주었을 거예요. 이만큼을. 그래야 등속도 운동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57번. 그림은 지면 근처에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형성된 균일한 전기장. 그럼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위쪽은 플러스가 될 거고, 아래쪽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띠게 될 텐데, 여기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점전하가 A가 기준선 P에서 Q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A가 P에서 Q로 이동하는 동안에 일단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더 높이가 D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 그 다음에 전위는
플러스의 쪽에 더 가까울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위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 자, 다음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데 여러분들 이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중력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기준선에서 높이 올려줬었을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전기장 안에서 전기력과 그러니까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 물체를 높이 거리 d만큼 이동시켰었을 때 전위 차만큼 이때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문제는 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랑 전기력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같아요. P에서 Q 방향은 전기력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전기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만약에 얘가 플러스 전화였다라고 하면은 전기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얘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데 얘는 전기력과 같은 방향으로 그냥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감소한 거예요. 감소. 만약에 플러스 전화였다라고 하면은 반대가 되지만 증가한 게 맞지만 마이너스 전화였기 때문에 오히려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다. 그러니까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하기 위한 조건은 전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 거리 d만큼 이동을 시켰을 때의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8번 그림은 세기가 2로 균일한 전기장 속에 고정된 점 A, B, C, D를 나타냈는데 A와 D 사이의 전위차가 6이래요. A와 D 사이의 전위차가 6. 이쪽이 이 둘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전기장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플러스 6V라고 놓으면은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차가 6이고 A, B, C의 간격은 D. C와 D의 간격은 D다.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 전위가 같기 때문에 전위차가 C, D 사이는 없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전위차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전위차는 전기장이 일정했었을 때 거리에 비례하니까 여기가 6V라고 치면 이 부분은 3V, 여기는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전위는 A가 B보다 높다. 맞고 B는 C보다 전위가 3V가 높다. 맞고요. C와 D의 전위차는 없어요.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아요. 그 다음에 259번 봅시다. 그림은 전하량이 플러스 Q로 고정된 점 전하 A의 주위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점 전하 B에 힘을 작용을 했었을 때 A를 향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Q하고 플러스 전하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했을 텐데 이거를 상쇄시키는 힘을 작용을 해야 되니까 F1 방향으로 힘을 줘서 가해준 거다. 그래야 R자 힘의 크기가 전기력과 힘의 크기가 같아져서 0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F1, F2는 F2가 전기력이고 F1이 외력이다 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전기력은 F2가 되니까 틀렸고 B가 이동하는 동안에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점점 증가를 한다는 맞죠. 왜 그러냐면은 점전하에서 전기장의 색이 E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E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점전의 전하량 Q에 비례하는데 똑같은데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제곱의 역수 비례해서 커지게 되니까 증가한다가 맞고 그 다음에 B가 이동하는 동안 B의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외력이 B의 한 일만큼 감소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된다? 증가.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받는 전기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동을 시킨 만큼 증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라고 대답을 해야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60번. 전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좀. 네. 자, 그림은 분무기로 분사한 기름방울이 각각 전지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금속판. 여기가 지금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름방울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상태에서 보면은 전기장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는 거고 이 기름방울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뭘 받아요? 중력을 받게 되는 거고 전기력을 위쪽으로 받아야 얘가 딱 평형 상태가 돼서 여기 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을 하긴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전기력을 위로 받아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음전하를 띄고 있어야 위쪽으로 전기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위로 힘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음전. 그러면 A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겠다. 그쵸? 전지에 플러스 극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는 건 맞고요. 네, 기름방울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중력하고 크기가 같아요. 기름방울하고 B는 둘 다 마이너스로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어야지 맞겠죠? 그 다음에 261, 262 봅시다. 그림과 같이 평행판 내부에 형성된 균일한 전기장 내에 전하량이 E 쿨롱인 점전하를 플러스 값이죠. A에서 B로 나란하게 이동을 시켰대요. 전기장의 방향하고 반대 방향, 그러니까 전기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동을 시켰으니까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했을 거고 이때 전기적 위치 에너지 W는 QV만큼이죠. 전이차 QV만큼이 W에 해당이 되는데 V 값은 얼마에 해당이 되니까 E, D, Q 이렇게 해서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전기력이 점전하의 한 일의 양은 이 값이 얼마에 해당이 되냐면 6줄에 해당이 되는 거고 A와 B 사이의 거리 차 D는 얼마가 된대요? 0.5m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전하량 Q가 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전기장 2를 곱해준 값이 6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2는 얼마가 돼요? 전기장 6에 해당이 될 거고 전이차 W는 VQ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가 2. 그럼 V는 얼마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6줄이 나오려면은 3V 이렇게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여기서 나왔다시피 6 뉴턴 퍼 클로 이렇게 나와야지 뉴턴 6 볼트 퍼 미터 이렇게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3번 그림과 같이 실에 매달린 대전된 금속구에 균일한 전기장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뒀대요. 전기장을.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될 텐데 실이 연직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인 상태로 금속구가 정지됐대요. 그러면 얘는 이 밑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세타만큼의 각도로 정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았으니까 금속구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다 라고 봐야지 맞게 될 겁니다. 따라서 금속구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요. 전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전기력의 세기가 증가하겠죠. F는 Q, 2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세타 값이 더 커지게 될 거는 맞고요.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를 증가를 시키면 얘가 더 오른쪽으로 올라가니까 이 세타 값이 더 커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기준유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더 커지게 될 테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라고 해줘야지 맞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1등급 완성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264번. 그린 가하고 나는 점전화 A, B가 플러스 전화를 띠는 동일한 점전화, 똑같은 점전화 Q로부터 거리가 각각 2R, R만큼 곳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의 2배래요. 그러니까 얘가 EF만큼 받으면 이 녀석이 F만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에서는 쿨롱의 힘에 의해서 4R 제곱분의 QA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K, R 제곱분의 QB, Q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거의 몇 배래요? 2배만큼이 전기력이 크대요. 그러면은 전화량의 크기가 2배가 크려면 A가 Q의 2배가 돼야지, 맞죠? 왜? 여기가 EQ가 되고 Q가 돼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B가 A의 2배가 될 수가 있죠. 따라서 A의 전화량은 EQ, B의 전화량은 Q. 맞네요. Q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B에서가 A에서의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죠.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 점전화량의 비례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전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낮죠. 왜? 플러스 전화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위가 낮아지게 되니까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가 맞게 돼요. 그러면은 맞는 거는 1번 기억만 맞고. 자, 그 다음에 265번. 그림과 같이 X축상에 X는 마이너스 2D, 그 다음에 X는 플러스 2D에 각각 전화량이 플러스 4, 마이너스 Q인 점전화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X는 0에서 전기장의 방향, 그러면 당연히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따라서 플러스 X 방향으로 가야지 맞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축 상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위치를 골라줘라 라고 했는데 요 사이에서는 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0이 나올 수가 없고 여기서 바깥으로 가든지 이 바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전화량이 더 크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1쿨롱의 단위 전화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줘 버리면 될 테니까 여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 전화량이 작은 거하고는 좀 가깝고 큰 거랑은 머니까 요 지점 어딘가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얘는 여기서부터는 R만큼 떨어졌지만은 얘로부터는 얼마만큼 떨어진 거예요? 4D 플러스 R만큼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따라서 전기력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K는 R 제곱분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Q. 이게 1이니까 이거랑 K R 플러스 4D의 전체 제곱분의 4Q, 요거랑 서로 같으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변에서 Q를 지워줘 버리고 K도 지워주면 4R 제곱은 R 제곱 플러스 8DR 더하기 16D 제곱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풀어주면 넘어가 버리면 3R 제곱 마이너스 8DR 마이너스 16D 제곱이 0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거니까 3 1 16이 나오려면은 8이 나오고 8 얘가 4는 떨어지네. 4 그러면은 3 R 마이너스고
플러스죠. 3R 플러스 4. 그 다음에는 R 마이너스 4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R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든지 아니면은 4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되니까 4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4만큼 떨어진 지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물론 D지, D. 예. 그래서 4D만큼 떨어진 지점이니까 여기서 4D만큼 떨어지면은 6D가 돼야 되겠죠? 3. 지뢰네, 지뢰. 여기서부터 떨어진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66번 봅시다. 그림은 대전된 전하의 부호는 반대이고 전하량의 크기는 같은 평행한 두 금속판 A, B 사이에 각 점에서 형성된 전위를 숫자로 나타낸 거래요. P하고 Q는 두 금속판에 의해 형성된 전기장 속의 점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 A에서 플러스에서, 왜? 이쪽에 전위가 높고 이쪽에 낮으니까 B에서 A가 아니라 A에서 B로 향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요. A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고 전기장은 평행판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일정합니다. 이 평행판 안에서 전기장 자체는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P하고 Q에서 서로 전기장의 세기는 같아요. 네, 서로 차이는 없어요. 전위를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67번. 그림 가하고 나는 각각 점전하 A, B, C가 서로 다른 위치에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A하고 C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가에서는 플러스 X방향으로 EF만큼이 작용을 하고 나에서는 플러스 X방향으로 F만큼으로 작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C가 밀어주고 B가 잡아당겨주는 힘 중에서 B가 잡아당겨주는 힘이 더 크고 여기서는 A가 아니구나. 소리. 자, 여기서 B에 A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럼 여기서는 C가 밀어주고 B가 잡아당기는 힘 중에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야 되니까 B는 음전하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럼 B가 음전하잖아요, 지금. B가 음전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에서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플러스 X방향으로. 여기서 B가 잡아당겨주는 힘의 크기보다는 C가 밀어주는 힘의 크기가 여기서 어떻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의 B 위치에서 A와 C에 의한 전기장은 0이다. 그러면은 A와 C에 의한 전기장이 0이 된다는 소리는 거리가 똑같잖아요. 거리가 똑같은 상태에서 얘가 받는 전기장이 0이, 전기장이 0이면 결국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의 전화량과 얘의 전화량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QA하고 QC는 전화량이 서로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보게 되면은 일단 AC 사이에서는 FAC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잖아요. 선생님 여기서 K 값은 다 빼줄게요. 거리하고 점전화만 가지고 비교를 해줄게. 그럼 왼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니까 마이너스 얼마예요? 거리가 2D만큼이니까 4D 제곱분의 Q 제곱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A는 플러스 방향으로 D의 제곱분의 이 B의 전화량의 크기를 모르니까 QB라고 놓읍시다. 그러면은 B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누가 더 센 거야?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더 센 거죠. 마이너스 4D 제곱분의 Q 제곱을 해줬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지금 현재 EF 값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F BA에서 F CA 값을 빼준 게 현재 EF가 나온 건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A하고 C는 서로 여기서 C하고 A는 서로 밀어내고 A하고 B는 서로 잡아당기는 상태가 됐는데, 아까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그러면은 F B A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4D 제곱분의 거리가 2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Q 곱하기 QB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도 서로 어떻게 돼요? 밀어내죠. 근데 여기서는 얘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는 F C A 값은 밀어내는 힘이 D 제곱분의 Q 곱하기 Q의 제곱이네요. 그냥 왜? C하고 A가 둘 다 Q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값에서 얘를 더해주면 D 제곱분의 Q 제곱을 더해주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지금 F 값이 나온다는 소리죠. 아까 A가 받는 힘은 EF고 여기서는 F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거 갖다가 여기서 풀어주게 되면은, 자, 이 값이 EF고 이 값이 F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얘를 없애버릴까? 이 값을. 그러면 4를 곱해주면 D 제곱분의 4 QB 마이너스 D 제곱분의 Q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은 8F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다. 이건 전하량 Q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주면은 안 되겠다. 얘를 넣어줘야 되겠다. 이 F 값에다가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D 제곱분의 QB 마이너스 4D 제곱분의 Q 제곱은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2배가 들어가야 되겠죠. 2D 제곱분의 QB 더하기 D 제곱분의 2Q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Q를 다 소거를 시켜줘 버리면, 넘어가 버리면은 얼마가 나와요? 빠지니까 2D분의 QB는 넘어가 버리면은 D 제곱분의 2Q 더하기 4D 제곱분의 Q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은 4D 제곱분의 9Q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제곱이 빠졌네. 그러면은 얘하고 소거가 돼버리고 양변이 2 곱해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에는 QB는 얼마다? 2분의 9Q다 라고 하는 값을 알 수가 있네요. 2분의 9Q. 그러면 일단은 B는 마이너스 전하다 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고,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의 2배보다 더 크죠. 2배가 뭐야? 2분의 9Q니까 한참 더 크죠. 자, 그러면 나에서 X는 4D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짜리를 놨었을 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 둘이 밀어주는 힘의 크기가 왜 그러냐면은 얘가 거리가 얼마가 돼요? 4D니까 16D 제곱이고 잡아당기는 게 2Q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둘이 4D 제곱분의 Q 제곱, 그 다음에는 2D 제곱분의 Q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얘네 둘이 얘보다는 더 클 수밖에는 없어요. 합이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 답은 결국엔 이 둘이 얘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가 얘가 잡아당겨주는 힘의 크기보다 어떻다? 더 크다. 이 둘의 합이. 그러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68번 봅시다. 그림은 X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된 영역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A가 점 P를 통과를 한 후 X축과 나란하게 이동해서 Q를 지나 R에서 순간적으로 정지를 했대요. 그렇다는 소리는 P와 Q 플러스 T는 입자가 쭉 가다가 정지를 했으니까 힘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받았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플러스가 여기서 V의 속력으로 쭉 가다가 멈췄다라는 소리는 힘을 왼쪽으로 받았으니까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방향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위가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R이 Q보다 더 전위가 높아야 되니까 틀렸고 그러면 A의 운동, 여기서 Q와 R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다. PQ 사이의 거리하고 PQ 사이의 거리하고 QR 사이의 거리가 같다. 근데 지금 전기장의 세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의 더 2배다. P하고 Q.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같은 전기장 안에서 W는 Q2만큼의 일을 반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일의 양이랑 여기서 받는 일의 양이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0이 되면 여기서 W만큼 받았으면 여기서 똑같이 W만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0이 되려면 여기가 2W, W 빠지면 W가 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돼야지 맞게 되겠죠. 손실된 에너지 양이 여기서 두 군데에서 같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69번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 가하고 나는 균일한 전기장과 플러스 전하의 전기장 속에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 A를 일정한 속력으로 H만큼 각각 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가와 나에서 A의 처음 위치의 전기장의 세기는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가 근데 얘는 평행판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장이 어디서나 다 같다란 말이에요. 자, A는 전기장의 방향하고 나란하게 이동을 했다. 그러면 전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전기력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전기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줬다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쵸? 그럼 얘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늘어날 거고 여기서 전기장 자체는 어떻다? 일정한데 문제는 여기서는 전기장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점전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기장의 세기 점전화에서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니까 점점 커져요. 따라서 A가 H만큼 이동한 후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클 수가 없죠. 왜? 전기장이 여기가 더 크단 말이에요. 얘는 일정하지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를 이 제로, 여기서를 이 제로라고 치면 여기서도 전기장은 이 제로로 일정한데 여기서는 이 원 값으로 여기보다 전기장이 더 커져 버리니까 전기력의 크기는 나가 더 크고요. A를 H만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의 양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당연히 크죠. 왜 그러냐면 전기장이 점점 더 커지니까 전기력의 크기도 당연히 더 커져야 되는 거고 전기력의 크기가 점점 커지니까 왜? F는 Q2잖아. 같은 점전화도 전기장이 커지니까 힘의 크기가 더 커지니까 H만큼을 이동시켜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 일의 양도 더 크죠. 자, 그러면 A가 H만큼 이동한 후에 전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높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낮죠. 전기장이 여기서는 똑같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장이 더 크니까 전위는 얘가 일로 갈수록 더 높아졌고 얘는 전위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높다가 아니라 나가 더 높아요. 해준 일의 양이 어떻게 되니까 더 많으니까 얘가 늘어난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양도 어때야 돼요? 더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가 아니라 작다가 돼야 되니까 니은만 맞죠. 그러니까 받은 일만큼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둘 다 늘어났는데 받은 일의 양이 나가 더 높으니까 따라서 전위 차는 더 커져야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 자체가 나가 더 커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270번.
그림은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고정된 점전화 주위에 플러스 전화를 띄는 전화 Q가 A에서 B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Q가 이동하는 동안 Q의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점전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으니까 일단은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세진다. 대신에 전위는 마이너스 쪽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전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네,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점전화부터의 거리에 어떻게 되니까 제곱에 반비례 가지고 거리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장은 약해지니까 일단 가까이 다가왔으니까 전기장의 세기 자체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점점 세져야 되고, 대신에 마이너스 전위로 갔기 때문에 전위 자체는 마이너스 전화로 가까이 갔기 때문에 전위차는 낮아져야 되니까 전위는 낮아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1 그림은 균일한 전기장이 지면에 평행하게 플러스 X 방향으로 형성된 공간에 놓인 빗면 위에 질량이 M인 전하를 띠는 물체 A가 일정한 속도로 빗면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럼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으면 이 녀석이 받는 알짜 힘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냐면은 0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이 밑으로 뭘 받을 거냐면은 중력을 받게 될 건데, 이 전기장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얘가 얘가 전기력을 이렇게 받으면 실제로는 이렇게 전기력을 받아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경사각도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려는 전기력을 받아버리니까 아래로 쭉 내려가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로 힘을 받아야 얘가 이 힘과 이 힘으로 나눠져 가지고 바닥을 눌러주는 힘과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이렇기 때문에 중력을 상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력 방향은 이 왼쪽으로 작용을 해야지 맞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장이 이렇게 되는데 전기력을 이쪽으로 받으려면 여기가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A가 띄고 있는 전하는 음전하여야 되겠죠. 그러면 A가 띄는 전하의 부호를 판단을 하고 음전하여, A가 빗면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에 일단은 얘는 일정한 속도로 빗면을 따라 올라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은 증가를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올라가니까. 자, 근데 얘가 전기력을 받는 방향, 그러니까 전기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가야 되는데 얘는 전기력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가버렸기 때문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해요. 앞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하려면 전기력을 받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동을 시켜줘야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데, 얘는 그냥 전기력 방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하게 된다. 대신에 높이는 올라갔으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는 272번 그림은 균일한 전기장이 걸려있는 두 금속판 사이에 전하 A, B가 각각 전기장과 평행한 방향으로 ED, D만큼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 거래요. 자, 이동하는 동안에 A와 B의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는, 그러면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일단은 얘는 전기장의 전기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서 원래 전기력을 1로 받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준 거예요. 즉 따라서 전기력 F를 줘서 ED만큼 이동을 시켰을 때 에너지 변화가 U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EU가 나왔다는 소리는 여기에는 전기력 방향으로 스스로 이동을 한 거예요. 전기력 방향으로 스스로 이동을 한 거니까 얘는 플러스 전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D만큼 이동을 했죠. 따라서 F로 D만큼 스스로 이동을 해가지고 EU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준 전기력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F로 ED로 U고 그러면 FD가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EFD가 U. 그럼 얘는 여기서 EU가 2배가 돼버리려면 결국에는 얘가 힘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AL F1, F2라고 치면은 얘는 이거의 4배가 돼야지 맞겠죠. 그렇죠. 따라서 4FD만큼 이동을 해야 전체 값이 2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받는 힘의 크기를 F라고 치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4F만큼 받아야 4DF, EDF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B가 띄는 전하의 부호는 뭘 띄게 됩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는 거고 따라서 전기장을 일정을 하는 거니까 전기력의 크기는 F는 QE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힘의 크기가 몇 배? 4배. 그러면은 전하량의 크기도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가 돼야 되니까 부호는 플러스 전하, 전하량의 크기는 몇 배다? 4배. 네. 여기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려면 전기력의 방향 반대로 줘야 되고 만약에 전기력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면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리 곱하기 전기력 그리고 전기력은 Q2로 해서 풀어주면은 답이 어렵지 않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